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맨큐의 경제학 챕터 29장 이번 시간에는 통화제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인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그렇듯이 그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맛있게 한 다음에 뭔가를 냅니다. 이상한 기호와 정부 청사 그림, 몇몇 유명한 사람의 얼굴이 담겨있는 초록색 종이 몇 장을 내면서 밥 먹은 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이제 플라스틱 카드라 해가지고 우리 신용카드를 제시해가지고 종이 전표에다가 서명하시겠습니까? 요즘은 이제 종이에다가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서명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식당에서 현금이나 수표든 아니면 직불카드 그런 걸 이용한 영수증이든 그 자체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 우리 사실 종이, 현금이라는 게 종이 쪼가리 아니겠습니까? 동전은 요즘 많이 들고 다니지 않는 추세이긴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거래를 한단 말입니다. 맛있는 짜장면을 먹고요. 짜장면을 먹었어. 이렇게 짜장면입니다. 그래서 짜장면을 내가 이렇게 나한테 받게 되고 제 뱃속으로 집어넣고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종이 쪼가리라고 할 수 있는 요거를 지불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화폐가 되는 거죠. 근데 화폐는 그 자체로 보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긴 한데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 거래라는 요런 게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거기 보시면 사회적 관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회적인 관행이다. 요런 방식이. 이런 관행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화폐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거기 보시면 식당 주인은 화폐를 나중에 받아가지고 딴 데서 똑같이 자기도 쓸 수 있다라는 확신, 신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가 밑바탕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이 쪼가리를 우리가 받고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사회적 관행의 요 대상이 되는 현금이라든가 현금 아니면은 수표 아니면은 직불카드 영수증 이렇게요. 직불카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거래하는 매개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거는 어떤 관행과 신뢰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장래에, 미래에, 장래에 재화나 서비스를 획득할 수 있는 재화라든가 서비스를 획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기 때문이다.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서로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 우리가 거래 수단이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화폐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화폐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화폐를 통한 거래 관행은 굉장히 거대하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각별히 요긴 하다. 화폐가 없었을 때 예전에는 물물 교환을 했었거든요. 바터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물건과 물건을 직접 교환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물물 교환을 할 때 직접 1대1로 만나기가 되게 힘드니까 또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라고 하면 그나마 시장에서 교환이 이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외식을 하고 싶으면 설거지를 해주든지 잔디를 깎아주든지 자신만이 아는 요리 비법을 전수해주든지 또는 무엇인가 식당 주인에게 당장 가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대신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물물 교환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상당히 상대가 원하는 걸 내가 해주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걸 갖지 못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가 어렵습니다. 배분이 어려워. 이렇게 된다고요. 어려워. 이렇게요. 자, 그래서 물물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하려는 두 상대방이요. 원하는 물건을 보유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라고 하면 쌍방간 욕구의 일치 이런 표현을 써요. 쌍방간 원하는 바가 딱 맞아떨어져야 돼. 욕구의
일치가 성립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블 coincidence of wants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어려워요. 아니 내가 사과를 갖고 있는데 토끼를 원한다 합시다. 그러면 시장에 가건 어떻게 하건 돌아다니면서 토끼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났어. 근데 그 토끼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나나를 원하면 저랑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토끼를 갖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사과를 원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거는 사막에서 모래사장에서 판을 찾기랑 거의 비슷하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화폐가 있게 되면은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화폐가 윤활유 역할을 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사과를 팔어 누군가에게 사과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과를 팔면 대신 화폐를 얻죠. 그 화폐를 가지고 토끼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은 거래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세 번째 단락에 화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식당 주인은 손님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이 기꺼이 화폐를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그 화폐를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신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화폐라는 게 거래를 되게 매끄럽게 해주는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폐는 거기 두 줄 내려가 보시면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며 생산과 거래를 원활하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과 화폐는 거래를 원활하게 해준다.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이에 따라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내가 굳이 자급자족을 할 것도 아니고 내가 사과를 생산을 잘한다 그러면 사과를 많이 생산해서 화폐로 교환을 하는 거야. 그걸 내가 가지고 있다가 토끼를 갖고 싶건 아니면 어떤 바나나를 원한다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폐가 존재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야 할 그런 스트레스를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자신이 잘하는 일에 자신의 특화, 비교우위가 무엇일까? 특화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챕터 3장인가요? 거기서 이 특화를 하게 되면 비교우위를 통해서 특화를 해서 교환을 하게 되면 생활 수준 후생이 어떻게 된다?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생활 수준이 향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챕터에서는 뭘 배울 것인가? 우리 현대 자본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화폐 아니겠습니까? 화폐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더 나아가서 화폐가 과연 무엇인가? 화폐의 기능, 화폐 유형, 그리고 은행에서요, 화폐를 새롭게 창출하기도 하거든. 그래서 은행권에서 화폐를 어떻게 창출하는가? 또 정부가 통화량을 늘렸다 줄였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통화정책, 화폐금융정책을 실시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폐량을 늘리는 것을 통화량이라 하는데 통화량을 증가시키게 되는 게 나중에 장단기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주로 이제 우리가 경제학의 10대 원리에 가보시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발생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인플레이션은 바로 뭐가 원인이었냐라고 하면 돈을 많이 찍어냈기 때문이다 라는 거. 거기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인트로로 이 정도 하시고 다음 시간에 화폐의 의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